이번에는 여름에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물 버튼 무조건. 전 거의 락커입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유.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각도도 가능하세요? 이런 거? 고장난 것 같은데. 집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었어요. 전축기, CD 플레이어. 전축기 너무 옛날 말. 네.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음악을 피아노로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돼서 문방구에 종이 악보를 팔거든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최신가요 악보 이런 거 맨날 문방구 들려서 사가지고 와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연주를 계속 배웠고 저 콩쿨도 몇 번 나가보고 피아노 잘 치는 친구. 작곡을 해야겠다고 한 계기가 2NE1TV를 봤어요. 테디가 작업실에 누워있다가 천둥번개 소리를 듣고 따란딴따란딴 이 멜로디가 떠올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2NE1 데뷔곡을 이제 작곡을 하게 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걸 보고 아! 저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정말 뜬금없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14살 이제 딱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부모님과 식사 자리에서 작곡을 하고 싶다고 난 그걸 너무 잘할 자신 있고 꼭 하고 싶다 그걸 꼭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 뭔가를 말할 때 두서없이 아 할래 하고 싶어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또 ENFP여서 마음속으로는 막 이런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정말 심플한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준비 못한 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엄마는 약간 이제 너무 당황한 게 보였고 아빠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 말을 이러고 들으시더니 아빠는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뭔가 꿈이 빨리 이렇게 찾아온 게 난 너무 행복하다. 아빠가 당장 내일 너가 작곡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겠다.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깔끔하게 끝나서 저도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가 유학 생활을 하셨어요. 교토에서 하셨는데 그때 일본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일본 CD만 봐도 제가 잠시 할머니 댁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 방에 베란다가 있었어요. 이제 엄마 출근하고 저는 학교 끝나고 일찍 오니까 엄마 방에 가가지고 제 기준에서 이 앨범 커버가 예쁘다 하면 그런 거 몇 개 한 5-6장씩 골라서 이제 CDP 앞에 앉아서 맨날 하루 종일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자드라는 여가수 앨범과 그리고 완즈라는 밴드의 앨범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미니 CD가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친숙했거든요. 세로형 케이스의 형태가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약간 존재라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미니 CD가 흔치 않다 보니까 재밌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우리나라 제작사의 한 곳에 찾아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줄곧 앨범들을 가을쯤에만 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여름에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름이란 계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덥고 습하고 막 더워서 짜증나고 이런데도 나가서 되게 많은 약속을 만들고 밖에서 추억을 되게 많이 쌓는 계절이잖아요. 그런 여름들을 다 지나 보내고 나면 아쉬울 때도 있고 좀 후회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름들을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사실 되게 애매한 의미거든요. 그 쓰신 대로 이제 시 제대로 된 도로 도약하기까지의 어떤 되게 불안정한 음인데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실제로 키가 아니더라도 어떤 코드 안에 음으로 무조건 B를 좀 잘 넣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저 댓글을 보고. 와, 이제 후렴 가사가 이 살랑이는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 뭐 내리쬐는 햇빛 막 이렇게 자연의 어떤 모습을 나열을 하는데 그걸 편곡에서 엄청 표현되도록 그것도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곡 댓글에 되게 뿌듯했습니다. 이번 보컬 디렉팅에 고원찬 님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작곡하고 작사하고 편곡하고 모든 걸 다 디렉팅 하는데 제 보컬을 디렉팅을 제 스스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천 오빠한테 SOS를 쳤습니다. 제 기준에서 완벽한 보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천 오빠가 더 욕심이 생겨서 좀 사람 성질 긁으면서 디렉하고 그러더라고요. 원천 오빠가 절대 뭔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되게 온화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말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계속 저를 위수야 이러면서 불러서 그 녹음 엔지니어분도 엄청 웃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녹음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위수야 근데 이래서 제가 왜 자꾸 부르냐고 막 현장에서 왜?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하지 했다가 나중에 결과물을 듣고 결과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구원천 씨. 있잖아와 처음이라는 곡 뮤직비디오를 이제 함께 해주신 류세희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제 같이 기획을 해주셨는데요. 날씨 맑음이랑 지나간 여름 안타까움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얘가 선공개 곡이고 얘가 나중에 타이틀곡이에요 하면서 카페에서 그냥 둘이 만나서 들려드렸는데 두 편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해서 이제 두 편이 이어지는 신호비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새 친구가 나오는데 여자 배우분이 동갑이셨어요. 실제로 친구였고 세 분 다 같은 회사 소속의 배우셨는데 이 남자 배우분이 엄청 어린 동생분이셔서 그분 성함이 아론 씨였는데 아론아 일로 와 누나랑 같이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되게 엄청 정말 새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촬영 현장도 되게 즐겁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날씨 맑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휴가를 못 갔거든요. 이 앨범을 준비하느라. 그 뮤비로 대리만족을 했고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친구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두 편을 이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교토는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생겨난 곳. 그래서 교토라는 곡은 저희 어머니의 입장으로 쓴 모성애가 담긴 곡입니다. 되게 아티스트 분들이 엄마에 대한 곡을 많이 쓰시잖아요. 약간 눈물 버튼 무조건 엄마에 대한 곡을 나도 언젠가 써보고 싶다 했는데 엄마의 입장으로 엄마가 가장 사실 어려운 시기에 저를 가지셔서 그런 내용을 써보자 해서 탄생한 곡이 교토입니다. 교토의 화자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하도 교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3년 전쯤에 이제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아빠가 이제 저와 엄마를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좋아하던 교토 외대 앞에 라멘집이 있는데 거기 라멘집이 그대로 있어서 그 라멘 막 먹고 그 주변 산책하고 현장 체험학습 같은 네, 느낌을 가지면서 여행을 했었어요. 아버지의 진두지휘하에. 얘기로만 되게 많이 들었던 곳을 직접 땅에 발을 붙여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지내던 곳에 맨션 앞에 지명 표지판이 붙어있는 신호등의 사진을 찍었어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다음 해에 아마 여름쯤에 타투를 이제 피아노 페달을 밟는 오른쪽 발목에 새겼어요. 잊고 싶지 않아서. 이제 엄마가 저보고 이제 크레이지다. 제가 또 이제 워낙 스토리텔링을 잘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설득 당하셔가지고 네.
저를 음악으로 접하신 분들은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외향적이고 낯도 잘 안 가리고 그러는 게 운동을 약간 하다가 제 체력이 뭔가 지칠 때까지 저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인데 발레도 해봤고 요가도 해봤고요. 배드민턴도 치러 다녀봤고 필라테스를 한 지 좀 됐습니다. 운전면허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땄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카의 맛을 들려가지고 저는 화를 진짜 잘 냅니다. 원래 운전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의 락커입니다. 제가 이제 예의는 또 갖춰야 되는 성격인데 어떤 오토바이 탄 할아버지께서 정말 신호 무시하시고 거의 역주행 할 뻔할 정도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저랑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냥 막 이랬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너무 해맑게 미안합니다 이러고 가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가서 아니 화를 낼 거면 화를 내고 뭐 화를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않아서 친구가 되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네 어머님이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일을 하시는데 제 친구가 이제 가끔 일 끝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러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친구네 앞 동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제 앙토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누가 봐도 집에서 길러진 고양이였던 거예요. 친구가 계속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고양이를 보러 가도 되겠냐? 했는데 친구가 그래 보러 와라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저에게 와서 부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보하겠습니다. 데리고 지내다가 결국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부캐처럼 완전히 다른 음악을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할 때 위수라는 이름을 좀 숨기고 다른 어떤 예명으로 하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앙토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뭔가 이름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고양이 이름 같은 거예요. 앙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나중에 고양이 생기면 지어줘야지 하다가 앙토 임보를 하는데 제가 불러줘야 할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앙토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단지가 됐어요. 앙토를 데리고 온 날부터 진짜 밤을 새면서 온 유튜브를 다 뒤졌던 것 같아요.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뭐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앙토는 정말 착합니다. 할퀴거나 하악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데리고 와서 온순하고 착하고 엄청나게 스포츠맨입니다. 사냥놀이 해주면 정말 공중제비 돌고 난리가 나거든요.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사람도 착한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착하고 제가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되게 많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